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은 좀 주관적인 영상이 될 수도 있는데 네덜란드가 어떤 나라인지 좀 전반적인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영상, 그리고 네덜란드에서 생활하거나 여행하거나 그다음 공부할 때, 유학할 때 필요한 팁 같은 거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 영상을 찍게 된 계기는 제가 도어 빌딩에 살고 있는데 이 빌딩에 엘리베이터 2개가 다 고장해놨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승질이 났는데 오늘 댓글에서 빌딩 추천? 그런 것도 있었어가지고 그러면 오늘 이런 영상을 찍어야겠다 해서 찍게 되었어요. 갑작스럽게 그래서 네덜란드에 대해 먼저 이야기를 할 건데요. 네덜란드는 한국보다는 작은 나라예요. 제가 네덜란드에 대해 좀 무지했을 때, 제가 외국에 대해 무지했을 때 전 네덜란드가 한국보다 큰 나라인 줄 알았거든요. 왜냐면은 네덜란드가 강한 나라니까 한국보다는 좀 더 부유한 나라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그러한 이유로 막연히 네덜란드가 큰 나라일 거야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검색을 해봤는데 네덜란드는 작은 나라이고 기차로 3시간만 타면은 여기 끝에서 여기 끝으로도 갈 수 있는 나라예요. 기차로 3시간이면. 그만큼 작은 나라이고, 혹시 작지만 강한 나라 네덜란드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그리고 제가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도이치가 네덜란드인가요? 도이치는 독일어예요. 도이치랑 더치가 있는데 헷갈려 하시면 안 돼요. 더치는 네덜란드 고유의 언어 혹은 네덜란드 사람들을 말하는 거고, 도이치는 독일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이칠란드 하면은 독일이라는 나라, 그 독일 나라를 의미해요. 그래서 도이치는 독일이고 독일어, 그다음 더치는 네덜란드어 구분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좀 되게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좀 속상하기도 했어요. 뭔가 아직 네덜란드가 우리한테는 생소한 나라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좀 네덜란드는 아니지만 네덜란드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속상하긴 했었어요. 또 네덜란드 사람들이 영어를 잘해서 그 모국어가 영어인 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으신데요. 네덜란드는 네덜란드 고유의 언어가 존재해요. 이게 바로 더치입니다. 하지만 네덜란드 사람들은 영어를 어린 나이 때부터 일상생활 속에서 접하기 때문에 영어도 되게 잘 구사하는 편이에요. 근데 모든 게 다 예외는 있기 마련이니까 모든 네덜란드 사람들한테 영어를 엄청 잘할 거다라고 기대는 하지 마세요. 근데 대부분 잘하는 편이긴 하지만 어쨌든 예외는 존재하니까. 그 다음 이제 국기로 넘어가 볼게요. 자, 국기. 국기도 헷갈려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프랑스 국기 아시죠? 프랑스는 파란색이랑 흰색이랑 빨간색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국기가. 근데 네덜란드 국기도 파란색은 아닌데 약간 곤색이랑 흰색이랑 빨간색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되게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프랑스는 이렇게 세로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네덜란드 국기는 이렇게 가로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더 헷갈려 하시는 게 있는데, 제가 가끔 인스타그램을 보다가 네덜란드 살고 있는 외국인들이 자기 네덜란드 살고 있는 거를 알리기 위해 국기를 이렇게 해놓는 경우가 있는데, 국기가 룩셈부르크 국기로 해놓는 애들이 많더라고요. 룩셈부르크가 근데 진짜 비슷하긴 해요. 색깔이 룩셈부르크는 하늘색 같은 색깔을 사용을 하고, 네덜란드는 곤색, 약간 파랑색, 곤색을 사용을 하는데 이 두 개가 진짜 비슷해요. 그래서 이게 네덜란드 국기고 이게 룩셈부르크 국기입니다. 비슷하죠? 근데 헷갈려 하시면 안 돼요. 뭐 헷갈려 하셔도 상관없긴 한데 네덜란드 국민이 보기에는 약간 상처받을 수도 있겠죠? 아닌가? 어쨌든 국기가 이렇다 치고, 네덜란드는 물이 되게 깨끗해요. 그래서 수돗물을 마셔도 돼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작년에 친구 따라 학교를 간 적이 있었는데 애들이 심지어는 화장실 물도 마시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화장실에서도 물 따라 마시는구나 얘네는,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작년에 저는 절대 그러진 않았지만 이번 연도에 저도 학교를 다니고 나서부터 저도 가끔 물 화장실에서 받아 마셔요. 저도 이제 네덜란드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거겠죠? 오히려 사 먹는 게 훨씬 비싸요. 여기서 물 사면은 뭐 저렴한 곳 가면은 30센트로 살 수는 있지만, 뭐 스파나 브랜드 있는 물 같은 경우는 거의 1유로 정도 하기 때문에 저는 그냥 집에서 그 물통 하나 사서 집에서 받아 마시거나, 다 마셨으면 화장실에서 받아 마시는 걸 추천해 드릴게요. 그리고 물 얘기가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마트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큰 마트가 알버트 하인, 그리고 윤보, 그리고 리들, 알디가 있어요. 앤린더스라는 마트도 있는데
전 이거는 한 번밖에 못 봤어요. 제 친구가 사는 작은 마을에 있는 걸 봤는데 큰 도시에서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큰 4개 마트 하면은 리들, 알디, 알버타인, 윤보. 전보 아니고 윤보예요. 왜냐면 네덜란드에서는 J를 R로 발음을 해요. 그래서 전보가 아니라 윤보. 친구가 말을 하기로는 리들이 가장 저렴하고 그다음 퀄리티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리들이랑 알디 같은 경우는 약간 대량으로 판매하는 것 같아요. 뭔가 약간 가면 항상 공장을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긴 드는데 어쨌든 저렴하고 퀄리티가 좋다고 하니까 저는 3개 다 골고루 가는 편인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마트는 알버트하인이에요. 왜냐면 알버트하인이 뭔가 되게 쾌적한 느낌이 들고 가면은 내가 진짜 마트에서 쇼핑하고 있는 듯한 그런 기분이 들거든요. 근데 뭔가 리들이나 알디를 가면은 노래도 안 나오고 그냥 되게 사람들이 그냥 침묵 속에서 쇼핑하고 해서 별로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좋다고 하니까 리들이랑 알디랑 윤보랑 알버타인이 있는데 가장 저렴한 곳은 리들, 그 다음 알디, 그 다음 윤보, 그 다음 알버타인인데 알버타인이 좀 비싸요. 대신 얘네가 보너스라고 해요. 보너스를 해서 약간 행사 같은 걸 하는데 할인을 하는 거예요. 할인을 하는데 저는 몰랐어요. 이 카드가 있어야 할인을 받을 수 있어요. 이 카드가 없으면 할인을 받을 수 없어요. 저는 그 보너스를 보고 뭐야 더 싸잖아 하고 좋아했는데 저는 그때 그 당시 카드가 없었어요. 내 친구가 말해주길 희주야 카드가 없으면 할인 못 받아. 저는 캐셔한테 물건 구매할 때 달라고 했었어요. 그 홈페이지 가서 액티베이트 하고 사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는 곳에 이렇게 스캔하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스캔하시면 할인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시면 이거 만드시는 거 추천해드릴게요. 저는 알버타인을 너무 좋아해요. 이름마저도 너무 사랑스럽지 않나요? 그리고 양농업 국가답게 치즈 종류가 엄청 많고 유제품도 되게 많아요. 전 처음에는 되게 비싸다는 생각을 하긴 했는데 한국이랑 비교를 해보면은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유가 거의 90센트? 95센트 정도 해요. 우유는 리들을 가든 알디를 가든 알버타인을 가든 윤보를 가든 다 똑같아요. 가격이 거의 90센트 선이에요. 제일 저렴한 거 따졌을 때. 그래서 90센트인데 그러니까 이 정도 1리터인가 그게? 이건가요? 어쨌든 이게 90센트니까 한국으로 치면 뭐 1,400원, 1,300원 정도 하겠죠? 근데 한국 이 정도 살려면 거의 2,500원 정도 내야 되니까 우유는 거의 반값이라고 하면 되겠고 치즈도 뭐 저렴한 거겠죠? 거의 2.50유로, 싼 거는 1.90유로, 1.99유로, 비싼 건 3.40유로에서 6유로까지 있는데 저는 지금 빵에 넣어 먹는 그 슬라이스된 치즈를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뭐 한국은 치즈가 되게 비싸고 거의 뭐 모짜렐라랑 체다 치즈 그런 거밖에 없으니까 여기는 뭐 초이스도 되게 많고 옵션도 되게 많고 어쨌든 얘네가 낙농업 국가답게 퀄리티도 좋겠죠? maybe?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베칩 카드로 넘어가 볼게요. 이건데요. 이거는 퍼스널 카드예요. 익명 카드도 있어요. 익명 카드는 파란색인데 그냥 잠깐 여행하다 갔을 분들은 익명 카드를 구매하시면 되고 난 여기서 오랫동안 살 거야, 공부할 거야 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주문하시는 걸 추천해드릴게요. 왜냐면 일단 자 사진도 이렇게 넣을 수 있고 자 개인 정보도 이렇게 넣을 수 있어서 이렇게 분실했을 때 분실 신고를 할 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냥 오랫동안 거주하실 분이시면은 이거를 웹사이트 그 홈페이지 가서 주문하시면은 얘네가 이렇게 집까지 배달을 해줘요. 3일에서 5일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약간 한국으로 치면 캐시비 교통카드 같은 경우예요. 그래서 얘는 근데 기차를 탈 때는 꼭 20유로가 있어야 되고 트램이나 버스 탈 때는 1유로가 있든 2유로가 있든 상관은 없어요. 근데 기차 탈 때 꼭 20유로 있어야 된다는 거. 기억. 사진은 작년에는 아마 스냅챗 필터가 사용된 사진을 사용하는 게 가능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제가 주문할 때 보니까 스냅챗 필터 사용된 사진 사용하지 마라 라고 적혀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일반 셀카나 뭐 증명사진 원하시면 증명사진 써도 되고 그렇습니다. 자, 커피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지금 커피를 마시고 있으니까 커피를 얘기를 해볼게요. 스타벅스 너무 비싸요. 제가 일단 라떼 마셔봤고 저는 에스프레소, 아메리카노, 블랙커피를 안 좋아해요. 저는 약간 아직도 어린 입맛이라서 단 커피를 좋아하는데 제가 마키아토를 마셔봤고 그다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카라멜 프라푸치노도 마셔봤고 근데 맛이 좀 달라요. 한국이 훨씬 맛있어요. 여기는 비싸긴 드럽게 비싸고 맛은 또 드럽게 없어요. 자, 뭐냐면
카라멜 프라푸치노는 맛이 똑같아요. 하지만 마키아토 같은 경우는 이게 마키아토라고?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리고 얘네가 토피노 라떼를 출시했더라고요. 그래서 한 일주일 전쯤에 먹어봤는데 이게 토피노 라떼라고? 내가 생각한 토피노 라떼는 이게 아닌데? 약간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토피노 라떼는 살짝 약간 호두마루 녹인 맛이 나야 되는데 얘네는 그 호두마루 맛을 모르니까 약간 그냥 단 커피 맛이 났어요. 비싸긴 더럽게 비싸고 맛은 또 뭐 더럽게 없는 건 아니지만 그냥 한국보다는 못하는 그런 카페예요. 그렇습니다. 이제는 핸드폰에 대해 얘기해볼게요. 핸드폰은 저는 기기는 한국에서 쓰던 거 쓰고 있고 심만 샀어요. 심만 샀는데 심 가격을 비교를 해보자면 일단 유명한 곳으로는 보다폰이랑 T모바일 그리고 텔레2가 있어요. 이 세 개만 비교를 해볼게요. T모바일 같은 경우는 13.50유로를 내요. 1GB를 사용할 때 13.50유로고 통화는 120분 동안 할 수 있고 문자는 언리미티드예요. 그래서 무제한으로 사용이 가능한데 이게 13.50유로면 좀 비싼 편이죠. 1기가에 13.50유로 심 온리에만 봤을 때. 그리고 보다폰은 150분을 통화를 할 수 있고 문자도 마찬가지로 얘도 무제한인데 얘는 얼마나 내냐면 얘도 똑같이 13.50유로를 내요. 이거를 봤을 때는 T모바일보다는 보다폰이 더 낫겠죠. 1기가를 기준으로 봤을 때. 근데 더 좋은 게 뭐냐? 텔레2가 있는데 텔레2는 7유로예요. 7유로가 1기가인데 200분 동안 통화 그리고 무제한 메시지를 사용하고 싶은 경우에는 2유로만 추가하면 돼요. 그럼 총 9유로가 되겠죠? 근데 만약에 나는 얼리미티드 통화랑 얼리미티드 문자를 원해. 그러면 5유로를 추가해야 돼요. 그러면 12유로예요. 그럼 거의 T모바일이랑 보다폰이랑 비슷하게 되는 거죠. 비슷한 셈이죠. 근데 보다폰이 좀 되게 빠른 편이에요. 빠르고 좋은 걸로 알려져 있는데 대부분 제 친구들은 T모바일을 사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레바라 건가? 그걸 사용하고 있는데 저도 지금 T모바일로 바꿔야 되나? 약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가격은 이렇게 되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고 본인에게 가장 맞는 거를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레바라는 추천해드리고 싶지 않아요. 되게 느리기도 느리고 어느 날은 독일에 갔는데 로밍을 했는데도 데이터가 잘 안 터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청 답답해서 죽는 줄 알았어요.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다 하시면은 보다폰 사용하시는 거를 추천해드리고 아니면 T모바일도 괜찮아요. 근데 저는 텔레2도 저렴해서 괜찮은 것 같아요. 세 개 중에서는 텔레2가 가장 저렴하니까 좀 레바라는 싫고 저렴한 거 쓰고 싶다 하면은 텔레2를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얘네가 또 막 그 12개월 사용할 건지 24개월 사용할 건지 그거를 정해놨는데 그것도 또 돈이 붙어요. 24개월 하면은 돈이 안 붙는데 12개월 하면은 1유로가 매달 차감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확하진 않은데 한번 그것도 참고해 보세요. 저 얘네도 하면은 거의 13유로, 14유로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1기가 기준으로 꼭 필요한 거 우산. 날씨가 여기가 진짜 그지 같아요. 일기예보를 확인을 해보면 진짜 일주일 중에 이틀 빼고 5일은 다 비 온다고 나와 있거든요. 심지어는 일기예보도 정확하지가 않아요. 어느 날 막 해가 쨍쨍하다고 되어 있는데 막 1시간 뒤에 갑자기 막 비가 와요. 소나기가 막 와요. 날씨가 진짜 이상한 나라예요. 그래서 우울해요. 그냥 비가 많이 오고 그래서 내가 나왔을 때 비가 안 온다 하더라도 우산은 꼭 가방 속에 챙기고 다녀야 할 필수템이에요. 그래서 혹시 한국에 이런 쬐끄만한 우산 있으시면 갖고 오시고 장우산은 안 돼요. 장우산은 기내 많이 빈대니까. 근데 여기도 비가 많이 오는 나라답게 우산을 싸게 팔긴 팔아요. 근데 뭐 없으신 분은 여기 와서 사시고 있으신 분은 그냥 가져오시면 될 것 같아요. 방구하는 걸 얘기를 해볼게요. 저는 지금 두오 빌딩에 살고 있는데 왈돌프 스트라트에 살거든요. 근데 이 빌딩은 진짜 추천해드리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엘리베이터 2개가 있는데 고장이 났어요. 저는 좀 높은 층에 사는데 오늘 아침에 빨래하느라 1층 내려가서 됐었는데 내려갔다가 올라오느라 저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이메일을 보냈는데도 얘네가 무시하는 건지 답장이 없어요. 이상해. 막 좀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냥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요. 두 애들이. 이게 지금 엘리베이터가 고장난 지 한 2주가 넘었어요. 하나가 고장난 지. 근데 어제 하나가 또 고장났어요. 그래서 총 2개가 다 고장났어요. 그리고 항상 뭐 물도 잘 안 내려가고
뭐가 그냥 잘 다 고장나요. 그리고 방도 되게 꾸졌어요. 이 방이 내가 450유로를 줘가면서 살만한 가치가 있는 방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별로예요. 여기에 그 다른 빌딩 하나 있거든요. 이 빌딩이 좋아요. 이 빌딩이 좀 비싸긴 한데 개인룸인데 약간 호텔식이라서 좋아요. 그래서 이 빌딩 혹시 두오에서 살 계획이신 분들은 헤이그 기준으로 이 빌딩이 괜찮고 왈도프 스트라트는 진짜 피해주세요. 별로예요. 그러니까 괜찮긴 한데 너무 잘 고장이 나니까 언제 고장날지 모르는 약간 시한폭탄 같은 그런 빌딩이에요. 두오 말고 또 방을 구할 수 있는 곳은 카머넷이라고 해서 웹사이트가 있는데 쉐어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도 옛날에 카머넷을 구하려고 했었는데 저는 일단 두오로 구한 편이고 카머넷이나 아니면 페이스북 그룹 같은 데서 구하셔도 돼요. 근데 페이스북 페이지나 카머넷 같은 경우는 사기꾼들이 많으니까 그 점 주의하시고 너무 싸다고 해서 막 나 이 방에 살래 이게 아니라 신중하게 고려해 보시고 방을 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사기꾼이 많으니까. 그래서 카머넷이랑 페이스북 그룹이랑 룸 NL도 있고 그다음 두오도 있고 두오로 하면 가장 좋긴 하겠죠. 아니면 룸메이트 구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친구들 통해서 구하셔도 되고 근데 워낙 네덜란드 자체가 방 구하기가 힘든 나라라서 자국민들도 되게 방 구하는 거를 힘들어 하거든요. 미리미리 방을 구할 수 있도록 오기 막 하루 전에 구하시면 절대 안 구해져요. 저는 오기 한 4달 전? 5달 전에 4달 전쯤에 미리 두오에 가입해놓고 돈을 보냈고 그다음 그 가입하고 나서 이제 네가 원하는 곳 이렇게 골라라 해서 골랐는데 미리미리 하세요. 제 친구도 내년에 대학 가는데 지금 벌써부터 방 구하려고 그러고 있거든요. 도시 추천을 해드리고 저는 공부하러 갈게요. 제가 가본 도시 중에 라이덴이랑 델프트 그리고 위트레흐트 이 3개가 가장 좋았어요. 위트레흐트에는 위트레흐트 대학교가 있고 라이덴에는 라이덴 대학교가 있고 델프트에는 TU 델프트라는 대학교가 있어요. TU가 델프트 공과대학. 그래서 델프트가 헤이그랑 가까운데 진짜 꽃도 많고 아기자기하고 되게 아름다운 곳이에요. 모든 거리가. 근데 헤이그 같은 경우는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약간 뭔가 믹스가 되어 있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도시 같아요. 헤이그 자체가 되게 작아요. 그래서 하루도 충분할 것 같고 암스테르담도 괜찮아요. 암스테르담 담스퀘어가 진짜 좋고 네덜란드의 예쁜 곳들을 보고 싶으면 델프트, 위트레흐트, 라이덴을 가시면 될 것 같고 아기자기해요. 되게 셋 다 아기자기. 위트레흐트는 조금 큰 편이에요. 근데 델프트는 진짜 아기자기하고 그리고 또 잔담이라고 해서 되게 아기자기하고 예쁜 곳이 있어요. 약간 브르헬 힌트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잔담도 한번 가보시고 마지막으로 추천드릴 곳은 암스테르담 근처에 있는 작은 도시라고 해야 되나? 작은 곳인데 이름은 폴른담이에요. 폴른담이 진짜 예뻐요. 저도 아직은 안 가봤는데 암스테르담 근처에 있으니까 한 시간 얼마 안 걸려요. 암스테르담에서. 그러니까 폴른담 한번 시간 되시면 가보세요. 혹시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아는 한에서 답변을 해드리거나 아니면 다른 또 Q&A를 만들어서 답변해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그러면 저는 이제 진짜 벌써 1시니까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공부하러 갈게요. 안녕.